정신 차리고 봤더니 야,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100% 거의 다 공천이 됐더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표, 이건태 이름 아시겠어요? 낯설죠?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요? 제가 네. 맞춰볼까요? 예. 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낯선 이름들이 공천을 받았는데 총 지금 몇 명쯤 받았죠? 대장동 변호사분들이. 지금 대장동 변호사가 뭐 이재명 재판, 뭐 정진상 재판, 그렇죠. 뭐 김용 재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 되는데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5명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는데요.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나니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배당금을 약 1,830억을 가져갑니다. 50% 지분을 가진 도시공사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라는 곳인데 실질 퍼센티지가 지분이 7%예요. 50% 네.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그리고 개인 투자자 6명. 이 두 팀에서 가져간 게 4,040억입니다. 그러니까 50% 지분을 가진 도시공사는 1,800억밖에 못 가져가고 한 7%와 약간의 투자자들, 민간업자들 네. 모여서 4천억 이상을 가져간 대사기극이죠. 이게 관에 붙어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떼먹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인데요. 이 주축이 누구였냐? 바로 김만배와 이제 이재명이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지만은 네.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은 이 여기 있는 김만배와 이재명들이 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 작물을 챙기려고 지켜주고 법적으로 변호해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지금 변호사로 있으면서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도둑은 김만배, 이재명이 하고 작물은 이 공천받은 이 사람들이 챙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둑들이 아마 자기들 변호해준 그 변호사비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나올 때마다 저 재판이요. 네. 보통 재판이 아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 뭐 이런 말은 나옵니다. 저 그동 뭐 대장동에서 챙겨놓은 돈들 네네. 변호사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남욱이나 김만배는 뭐 이미 뭐 남욱은 뭐 미국에 건물도 사고 그렇죠. 집도 사고 집도 또 뭐 사고 저기 네. 또 뭐 건물도 사고 해갖고 어쨌든 네.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네. 아니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은 저 그 많은 변호사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네, 그렇죠. 뭐 줬겠죠. 뭐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변호사비 일부는 좀 현금으로 줬겠죠. 줬을 건데 사건을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수임을 해야 되니까 수임료를 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재판이 너무너무 리스키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또 장기간 재판을 끌고 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 변호사비에 대한 대가로 아마 이 공천을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근데 이 변호사비 대납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이재명이 쌍방울 그렇죠.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시죠?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문재인 측 시민단체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네. 있습니다. 그 문재인 측 지지자들이 만든 그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이 이상하다라고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일이 커졌죠. 근데 이제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아마 이재명이 친문을 저렇게 아주 잔인하게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고발한 예. 그 사주 또는 그 배후에 혹시나 문재인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지금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네네. 뭐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 모임인 재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네.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네. 거기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옛날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하면서 우리 이장이라거든요. 재명인의 마을은. 이장님 뒷조사했던 거 조국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거쳐가면서 계속 사법 리스크를 안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어가지고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그쵸? 특히나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뭐 그렇게 해서 대법원 가가지고 무죄가 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다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나왔지만 예. 그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변호사비가 이재명 개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냈는지가 의문이라는 문제제기였고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하필 이것도 입증은 힘들지만 쌍방울 사회이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일 때 대북 송금이나 네. 그리고 방북 프로젝트 이런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미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그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들이 하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죠. 쌍방울이 뭐 혹시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는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가 변호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페이버죠. 뭐 자리를 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변호사들을 이용을 해왔는데 이게 이번 당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변호사들한테 공천을 받으니까 그것도 직접 자기 재판이라든지 지금 박균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구속영장 백현동 네네. 수사받아 들어갈 때 동행해서 가서 여러 번 이렇게 카메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 모습인데 이제 수사받고 나올 때 바로 옆에 서가지고 있고 했던 저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고 있다는 게. 근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는요. 예. 그 뭔가 대가로 공천을 주는 게 조금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본인이 옛날에 타이스트항공 설립자죠. 네. 이름이 갑자기 타이스트항공 설립자로 사위한테 사위한테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상직한테 사위한테 이제 취업을 사위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그 대가로 그 공천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장관 자리도 무슨 기관 있죠. 그 기관장한테 자리 줬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혜택을 받으면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 대가로 공천을 챙겨주는 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저거를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죠. 예. 보면은 뭐 공천 룰이 있고 그 공천 룰에 따라서 되긴 됐어요. 네네. 근데 하필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가는 자리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 친문들이거나 그 친문을 밀어내고 저런 뭐 대장동 변호사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누굽니까? 뭐 진짜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양문석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데 방금 나왔던 사람들 중에 특히 어마어마하게 왜 그랬는지 궁금한데 서대문 갑에 공천받은 김동아 변호사 있잖아요. 네, 젊은 있죠. 김동아 변호사.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 공천이죠. 청년이었죠. 그렇게 돼가지고 처음엔 떨어졌다면서요. 맞아요. 3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또 원래 다른 후보가 있었어요. 예.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후보를 이제 흠집을 하나 잡은 거예요. 잡아서 김동아 변호사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국은 김동아 변호사가 뒤늦게 들어왔던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권을 이제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우상호 의원도 이런 얘기 했었대요. 우상호 의원이 이제 들리는 얘기지만은 본인이 연세대 나왔고 자기 지역구가 연대 지역이잖아요. 연대 지역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후배들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김동아 변호사가 와가지고 지금 우상호 변호사가 좀 의아한다, 이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김동아 변호사를 그래서 일각에서 왜 김동아를 저렇게 챙겨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아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사람들 말이 측근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저 5명 말고 금천구 출마했던 뭐 조상호 변호사나 뭐 남양주에서 최민희랑 붙었던 임윤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뭐 또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탈락했지만 거기는 역시 친명이 붙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저 김동아가 정진상 담당이래요. 정진상 변호사. 네. 이재명 변호사 담당이 아니라 정진상 변호사 재판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정진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정진상 씨의 입에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의 형량이 10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진상을 확실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변호사가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아주 내밀한 정보들을 많이 알 거거든요. 재판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을 입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천을 챙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공천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이걸 가지고서 과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당장 서대문 갑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성치훈이라고 하는 후보인데 네, 성치훈이죠. 연대 나왔고 이 사람이 뭐 저기 안희정 재판에서 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게 이미 경선 과정에서 예비 면접 과정에 다 걸러졌는데 김동화 씨가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재론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이 대장동 변호사들과 함께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양문석 네. 그리고 또 모경동 양문석은 뭐 그 통영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저기 순식간에 어딥니까 전해철 의원이 있던 그 안산갑 안산하고 연고도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라와서 공천을 덜컥 받아버리고 또 저기 모경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인천에 전 연고도 없는데 단지 이재명 대표 수행 비서 역할을 오랫동안 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됐으니까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룰대로 됐으니까 예.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좀 눈여겨봐야 될 공천이 뭐였냐면요. 예.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예. 그리고 정동현 상임 고문 이 두 분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요 나이가 지금 82세, 71세예요. 보통 개혁 공천을 하면요 젊고 이제 신인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4선이어서요 5선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이가 이제 80세, 70세라서 평균 이제 공천자 평균 나이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 이분들이 다시 올드보이를 불러 모으는 게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박지원 이제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요 호남을 아마 담당 역할을 맡기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지금 네. 지금 이제 호남이 그렇죠. 예. 지금 호남에 많이 빠져 조국당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 세 그룹이 이제 친문, 친명, 호남 이 세 네. 그룹이 이제 큰 줄기인데 그 중에서 호남에 지금 빠져서 조국이 갔다는 그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박지원 목포에 뿌리를 둔 박지원을 이제 호남에 공천을 줘서 좀 호남의 표심을 좀 잡아달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요 박지원 이분이 아마 자기 지역구가 아닌 광주에 가서 상당한 지원 유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박지원은 뭐 박지원이. 어차피 그쪽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광주가 사실은 지금 이제 광주도 아까 그 광산갑에 그 박균택 변호사를 비롯해서 광주가 현역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터줏대감들이 많이 바뀌어 놓으니까 아마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박지원도 필요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정동영 고문인데요. 정동영 고문은요 이재명하고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처음에 발을 들이댄 계기가 정동영 의원 선거 도와주다가 그 인연으로 해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요. 일종의 보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온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인생, 결국은 그 첫 단추를 대권으로 가는 그 오래전 첫 단추를 끼워준 사람이 정동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온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정동영한테 아마 공천 주지 않았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사천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 보온이고. 네, 그렇죠. 완전 이제 사천이죠. 예. 이제 자기들은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시스템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봉주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이 당선된 거나 네, 네. 공천 통과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에 와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 10% 하위 네. 10% 받으면 원래 하위 10% 지금 뭐 박용진, 윤영찬 뭐 전부 다 하위 10% 받아가지고 자기가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공천을 경선을 치렀다고 해서 결국 떨어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작년 연말에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위 10% 성적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30%
경선 룰에서 감산을 한다. 아, 원래 몇 %였죠? 원래는 20%였어요. 아, 10%는 올렸네요. 예. 10% 지금 보면은 포인트를. 몇 퍼센트 차이로 지금 이제 그렇죠. 뭐 정봉주라든지 뭐 양문석이라든지 이런 정치 신인들한테 사실은 현역들은 지역에서 지명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엄청 예.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데 저기에서 저 감산을 30%를 때려버리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저 룰 하나, 1번 룰 하나 가지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현역들, 친문들의 대거 비명 행사. 비명 행사를 만들어버린 게 저 1번 룰 때문이고요. 저기서 숫자 딱 하나 바뀐 거네요. 그쵸. 2가 3으로. 20%에서 30% 감산시켜버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때 투표하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원래 이제 대의원이 우리나라 정당은 대의원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역구에서 뭐 몇십 명씩 해가지고 한 네. 대의원들이 네. 주요 결정, 당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거 하는데 민주당은 권리당원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권리당원이 그래서 이제 표 차이를 둡니다. 네네. 권리당원, 전당 대의원 표 한 표는 네.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게. 그래서 기존 당 조직의 대의원들이 훨씬 더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해놨는데 그렇죠. 예. 이재명이 저거를 20대 1로 낮춰버려요. 그래 대의원이 중요하지. 네. 근데 60표는 너무 심하잖아. 20대 1로 축소 해서 저것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건 언제 써먹을까요? 전당대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당대회가 언제 열립니까? 총선 끝나고 8월. 8월에 당대표 다시 뽑을 때 쓰입니다. 네네. 야, 이걸 두 개를 저거를 12월 달에 저렇게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저게 저때 이제 총선 앞두고 이준석 나가고 뭐고 뭐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총선 한 달 앞둔 시점에 이재명이 정말 치밀하게 이재명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재명 시스템. 그렇죠. 예.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이거는 이재명 시스템을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지금 야, 저때 우리가 뭔 일을 한 거지? 뒤통수 맞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건 당권을 독재하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 권리당원 되려면은 당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 내죠? 제가 지금 들어가 봤어요. 민주당 예, 당원 예. 가입 사이트. 일단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당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당원이에요. 당원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표는 행사 못 해요. 권리당원이 되면은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정봉주가 박용진을 꺾고 당선된 강북1 같은 경우에도 권리당원 표를 70%를 반영을 했어요. 어우, 몰아줬네요. 네, 정작 지역구 의원, 지역구 네. 여론조사나 지역구의 표는 30%밖에 없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인 정봉주가 예, 바뀐 돌 빼버린 거죠. 뺄 수 있는. 더구나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당원 되는 돈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예. 아. 매달 1,000원. 매달 1,000원. 예. 매달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1,000원 당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개딸 권리당원들을. 1,000원짜리. 개딸들 부담을 낮춰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 환경을 만들어준 거네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와서 바뀐 민주당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월 1,000원, 1년에 12,000원 내는 사람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행세를 하면서 온갖 경선 열리는 곳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 쪽 쫓아내는 뭐 서른 뭐 윤핵관 쫓아내는 그런 경선 지역구 가가지고 달려들어서 권리당원 투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반영하고 네. 지역 여론조사 30% 반영하고 합쳐서 만들어 버리면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누가 했냐? 민주당 최고위 있는 사람들, 중앙당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